개가 달러를 물고 다니던 나라, 베네수엘라는 왜 지옥이 됐을까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개도 달러를 물고 다닌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돈이 넘쳐났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죠.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유가가 폭등하던 시절에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 중남미 최고 수준의 1인당 GDP, 그리고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있던 나라였죠. 베네수엘라는 많은 도상국들이 꿈꾸던 자원의 축복을 실제로 손에 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하이퍼인플레이션, 물가 부족, 범죄 폭증, 그리고 국민의 대규모 탈출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식량과 약을 구하지 못해서 국경을 넘었고 국가는 사실상 기능을 멈췄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을 맞은 것도 아닌데 자원은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시스템만 무너졌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국가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 자원, 제도,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베네수엘라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구조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고의 석유 기업을 가진 나라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국가로 변했는지, 그리고 국부는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었고, 제도는 권력의 장난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저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요. 다음 파트에서 베네수엘라의 심장, PDVSA라는 국영 석유 회사에 대해 어떻게 이 회사가 몰락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였던 회사가 어떻게 망가졌을까?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회사를 알아야 합니다.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입니다. 이 회사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석유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기술력, 생산성, 재무 안전성까지 모두 최상위권이었죠. 1970년대 이전 PDVS는 엑손, 쉘 같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최신 기술과 자본을 끌어왔습니다. 생산성은 높았고 운영은 투명했고 인재들은 경쟁력 있는 보상을 받았었죠. 그리고 1976년 베네수엘라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유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 초기 국유화는 비교적 잘 관리가 되었습니다. 기술자와 경영 전문가들이 계속 회사 운영을 맡았고 외국 자본과의 협력도 완전히 끊이지 않았죠. 1990년대에는 오히려 아페르투라 정책으로 외국 자본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까지 PDVSA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석유 회사였죠. 그런데 모든 게 바뀐 건 2000년대 초였습니다.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정치가 기업 위에 올라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2002년 PDVSA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차베스는 약 2만 명의 핵심 기술자와 관리자들을 해고했습니다. 그 자리는 정치적인 충성도를 기준으로 채워졌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회사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전까지 이 국영회사의 목적은 효율적인 석유 생산과 수익 창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목적이 정권 유지와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수익은 설비 투자, 기술 개발이 아니라 즉각적인 현금 배분과 정치적인 지출로 흘러갔죠. 그 결과 숫자로 바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00년 1일 원유 생산량이 약 300만 배럴에 있던 베네수엘라는 2024년 1일 생산량이 약 83만 배럴까지 감소됩니다. 설비가 노후화되고 사고는 늘고 기술은 퇴화된 거죠. 회사는 더 이상 기업이 아니라 현금 인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인출기는 결국 고장이 났죠. 이게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 회사 PDVSA의 몰락의 본질입니다. 기업이 정치의 도구가 되면 그 순간부터 기업은 기업이 아니게 되죠. 성과 대신 충성이 중요해지고 효율 대신 명분이 중요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든 이념, 차베스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통째로 바꿔버렸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도가 나라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고 차베스는 악당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처럼 보였던 인물이었어요. 1980년에서 90년대 베네수엘라는 이미 깊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유가 폭락으로 경제는 무너졌고 IMF 긴축 정책으로 서민층이 붕괴됐죠. 불평등이 극심했고 엘리트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차베스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나라는 민중의 것이다. 나는 그걸 되찾아주겠다. 이 메시지는 너무 강렬했어요. 그렇게 그는 선거로 집권을 했고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선 후에 그는 제도를 바꾸기 시작했죠. 헌법을 다시 쓰고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군과 경찰을 정치화했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견제하던 장치들이 하나씩 사라졌죠. 그리고 석유 수익은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복지로 꾸려졌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서민들에게 기적처럼 보였죠. 빈곤율이 줄어들고 의료와 교육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삶이 나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이 구조는 석유 가격이 높을 때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경제 구조는 여전히 석유의 95% 이상 의존했고 산업 다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은 마르고 수입이 막히고 통화는 폭락하고,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식량과 의약품이 사라지고 범죄가 늘면서 수백만 명이 국경을 이탈하며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와중에서도 권력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선거와 제도가 아니라 통제와 충성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차베스주의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제도를 파괴하는 방식 추진된 정책은 결국 독재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독재는 반드시 경제를 무너뜨립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이 구조가 국제 정치에 어떤 파열음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최근 마두로 압송 사건이 왜 그렇게 논란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가난해서 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져서 망한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너무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할 제도를 파괴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자원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죠. 그 차이를 만드는 자원이 아니라 그 자원을 다루는 제도와 권력의 관계입니다. 국영석유 회사는 기술 기업에서 정치 도구로 바뀌고, 차베스주의는 복지 정책에서 통제 정책으로 바뀌고, 국가는 생산하는 시스템에서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게 됐죠. 그리고 분배할 것이 사라지자 국가는 통제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투자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봅니다. GDP 성장률, 유가, 생산량, 수출액.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제도가 무너지면 숫자는 의미를 잃고, 권력이 시장을 대체하면 효율성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투자는 단순히 싸 보이는 자산을 고르는 게임이 아니라 제도가 살아있는 구조를 고르는 게임이죠. 이게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배워야 할 역설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 하나만 남겨보겠습니다. 앞으로 베네수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 안정이 확보되고 사법이 복원되며 국영기업이 다시 기술 중심 기업으로 돌아가고 외국 자본과 기술이 투입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회복은 매우 드물고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기보다 탈출해야 되는 경고가 울리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꼭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돈은 나라를 살리지 않는다. 제도가 나라를 살린다. 이 문장을 기억하면 우리는 국가도 기업도 주식도 훨씬 다르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이라 역발상 투자 실험실의 모이라 제이슨이었습니다.